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는 없었다. 인물 중심, 기업 분석, 비즈니스 포스트 채널 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CEO 톡톡. CEO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CEO 톡톡의 박보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남현 자동차 전문, 자동차 전문은 아니고요. 자동차 담당 기자 남현 기자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파헤쳐볼 대상은 바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입니다. 저기 남희영 기자, 제가 그 정의선 부회장 뇌 구조 스캔 사진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현대 기아차 있고요. 지배구조, 조그맣게 삼성, 이재용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역시 가장 크게 차지한 게 소나타, 최근에 나온 소나타. 이게 가장 크게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3월 21일에 소나타를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초기 반응도 뜨겁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 정의선 부회장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소나타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소나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과연 그 이번 소나타가 잘못되면 정의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댕댕이 소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댕댕이 소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소음 진동 이슈 때문에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이게 정의선 체제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이 작년 말에 내놓은 이제 펠리세이드라는 작품 있죠. 벌써 팔린 게 거의 6만 대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차에 사활을 걸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수소차 홍보대사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사실은 크게 소나타가 어떤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 4년 동안 사실 소나타에 쏟아부은 연구 개발비만 해도 수천억 원이 되는 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출발점상에 소나타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 야, 이게 새로 나온 소나타 광고네. 이건 내가 못하겠다. 너무 영화인데, 오. 곽앵커가 이게 타라고 만든 차 같지는 않고요. 제가 타라고 이제 만든 차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많이 비싸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살 것 같은데. 앵커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소나타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이제 포니가 나오고 드디어 80년이 되면서 이제 중형차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대우의 로얄 시리즈가 있었고, 기아에서는 콩코드라는 차가 있었죠. 그리고 현대차에는 스텔라가 있었습니다. 남 기자는 혹시 이런 차들 아시나요? 콩코드랑 스텔라요? 네. 콩코드는 옛날에 비행기 이름에서 얼핏 본 것 같고, 스텔라는 스텔라 아르투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스텔라가 있었고, 바로 그 스텔라가 소나타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소나타가 처음 나왔는데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소나타가 맨 처음 나오고 나서 김무중 회장이 소나타를 보고 이제 소나타는 차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이제 개나 소나타는 차다 이렇게 불렸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현대에서는 소나타라고 썼던 거를 시옷을 쌍시옷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되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가 만든 모든 차의 S로 되어 있는 발음들은 다 쌍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싼, 산타페, 솔라티 이런 식으로 그 쌍시옷을 붙이게 되죠. 어쨌든 그 소나타가 1988년에 2세대 소나타를 만드는데 대히트를 칩니다. 이때 이제 대우의 주력 차종인 프린스를 이기고 30여 년을 꾸준히 단정 없이 계속 생산돼서
대한민국의 대표 승용차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소나타가 바로 그 정의선 부회장에는 정말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디자인했던 이상엽 전무의 말을 통해서 이게 현대차의 어떤 의미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월 21일에 있었던 소나타 출시 행사에서 이상엽 전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각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는 어떤 레거시 같은 작품들이 있다. 유산이라고 하죠. 이것이 현대차의 소나타가 아닐까. 그래서 이 차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점들을 지켜봤을 때 정의선 부회장에게도 신형 소나타의 의미는 적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구한 역사, 유산, 또 헌사 이런 단어가 붙어있는 그 소나타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시승식에도 다녀왔고 또 서울 모터쇼에도 다녀온 남 기자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포지셔닝이 기존에는 어떤 중형 세단, 패밀리카 이런 어떤 포지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20, 30대로 타기층으로 하는 스포츠 세단 형태로 나왔어요. 지금 사전 계약 단계에서도 20, 30대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컨셉을 보면은 현대차가 지난해 초에 이제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르필루즈라는 컨셉트카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차인데 르필루즈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차용한 차가 바로 이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보통 이제 새 차를 출시하면은 항상 이것은 뭐 신차를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출시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이런 것 같은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런 식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죠. 이런 변화들은 사실 정의선 부회장의 어떤 신년사에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의 추격자 중 하나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가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올해를 그런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시작점으로 이번 신형 소나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소나타로서는 어마무시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그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의 그 추격자가 아니다. 자동차 업체로서 더 이상 남지 않고 또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모습의 그룹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어떤 소나타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기 위해서 소나타는 택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택시를 안 만든다. 네, 근데 사실은 좀 두고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번 7세대 소나타를 2014년에 내놨을 때도 택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나타가 안 팔리니까 곧바로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판매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형 소나타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잘 빠졌어요. 하지만 결국 소나타의 가장 큰 이제 적은 소나타라는 이름 자기 자신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영업본부에서 소나타의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본사 라인에서 그래도 소나타인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명칭이 못 바뀌었다는 슬픈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처럼 내놓은 소나타가 초기에 많이 안 팔리고 그러면은 아마 바로 이런 뉴스 나올 겁니다. 신차 소나타 판매량 저조, 정 부회장 경영 능력 빨간불. 저희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소나타 하나만 가지고서 경영 전략을 세우지 않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성차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 그 차 부품이나 자율주행이나 거기에 시스템이나 나중에 말이죠. 현대차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와 관련된 시스템,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이런 것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어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정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금 최근 1년 반, 2년 정도에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북미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카시어링이라고 하죠. 차량 공유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 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라는 어떤 주축을 가지고
어떻게 전장 부품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희연 기자와 저희가 소나타와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정의선에게 소나타란 5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선에게 소나타란 안 돼도 그만이다. 소나타 하나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어떤 CEO의 입지를 흔드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사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소나타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요. 팰리세이드가 지금 한 6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그러면 그게 벌써 3조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안 팔아도 굳이 그렇게 큰 타격이 갈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마 현대차가 흔들리려면은 수소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수소차 선도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한 8조 원 가까운 돈을 때려붓기로 했어요. 이게 무너지면 현대차는 골로 간다. 네, 저는 정의선에게 소나타란 히든 카드다. 히든 카드. 히든 카드는 4글자인데. 히든 카드. 그거 너무 억지죠. 그러면 히든 카드? 네. 5. 억지를 부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히든 카드 하면 그냥 평범한 히든 카드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히든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나타는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도 식상하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내놓은 이 신형 소나타는 그 오픈카드의 소나타가 아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 그 첫 계기,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카드이기 때문에 히든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소나타는 하나의 차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함을 어느 방향으로 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기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